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친한,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최대인 거죠. 네, 굉장히 친한 수강생, 지금 2차 공부를 하고 있는 수강생 분이랑 잠깐 차 한잔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작년에 2차를 보고, 미리 1차를 또 한 번 더 봐놓은 터라, 올해 다시 이제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서, 이제 열심히 줄이를 틀며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이거 잘 골라야지. 그러니까 강사님도 또 그 자기의 어떤 전략 과목도 잘 골라서 잘 해야지. 시간 배분도 잘 해야지. 1년에 1억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년에 1억씩이라고요. 왜냐? 입사 빨리 하게 되면, 변리사 돼서 입사하면 연봉 한 6천대 받잖아요. 일단 그거에다가 자기가 그걸 못함으로 인한 뭐 기회비용 이런 거 다 빼고도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래저래 하면 2천만 원 든다. 그리고 밥값이며 뭐며 주변에 돈만 들어가고 버는 돈 없고 1억씩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대한 시점에 이 귀한 시간에 또 설명회도 듣고 강의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학원에 굳이 돈 내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요.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학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애들도 아니고 공부 다 좀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학원을 이용한다면 포인트는 단 한 가지. 뭐죠? 효율입니다. 뭐라고요? 효율이요. 학원은 내 시간과 나의 능력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돈 들여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그냥 휩쓸려서 인터넷 그런 광고성 글 같은 것만에 현혹돼서 그냥 주변에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아무거나 그거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오래 하시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죠. 1억씩 까먹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정말 저거는 들어야겠다. 저거를 해야만 내가 정말 빨리 당길 수 있겠구나. 주변에 빚진 분들한테 빨리 은혜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런 그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엄기범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학원으로 일부러 모셨는데 그 연대고대 쪽 편입의 압도적인 일타 강사님이시거든요.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난 물리가 너무 재미없어 이러신 분들도 아마 원리를 터득하면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실 교수님이시라고 저는 또 믿고 있고 저는 일단 제 과목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자, 물화생지 모두 40문제 나오죠? 그런데 한 문제당 2.5점씩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의 과락 얘기가 종종 나와요. 올해 시험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죠. 다들 좀 걱정들이 생겼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문제들을 1시간에 이걸 풀려고 준 문제들이냐 이게. 다들 다리에 힘 풀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 과락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맞으면 과락이냐. 이게 과락 점수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과락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지구과학이 가장 높긴 하네요. 물화생지가 나오지만 전체 합해서 40점 아래면 과락인 거지 한 과목이 화학이 2개밖에 혹은 1개 맞았다라고 한들 이게 과락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합해서 얘 1개여도 얘 10개 맞고 10개 맞고 이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제대로 좀 공부했다라고 하려면 어차피 우리 과락은 안 맞는 건 당연하지만 나머지 산지법이랑 민법이랑 다 해서 평균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과락, 명과락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적어도 70점 이상, 70 몇 점, 80점대까지 가줘야 안정권으로 바로 2차 공부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출발이 편안해야 되겠죠. 법과목은 공부해봐야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공부 아예 안 했으면 할 말 없는 거고 웬만큼 하면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자연과학은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사실 영어 빼고 300점 과목만 너무너무 수두룩 빽빽 많지 300점밖에 안 돼요.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삐끗한 게 평균을 확 낮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강하면 안 됩니다. 그럴 만큼들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물리하고 화학이 좀 더 난이도 있게 나왔다고 하고요. 생물은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했다고 해요. 지구과학도 2번 말고 2번이 61회 시험 문제였는데요. 2024년 2월에 봤던 시험이요. 그런데 60회나 59회 비교한다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49회 때 시험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는 10개 못 파셨던 분들 중에 한 6개 맞으면 다행인 상황이었던 문제도 갑자기 한 해 작심하고 낸 때도 있었고요. 옛날이잖아요. 옛날 일 금방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교수님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닌 경우도 생깁니다. 하필 내가.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준비를 그냥 한 80점 정도 맞으면 되지 뭐 80%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100 수준으로 나와서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100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120에서 130%만큼 준비를 해놔야 여유 있게 풀고 거기서 부족했던 시간 다른 과목에 쓰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강평 총평을 낼 때, 이번 시험 문제 총평을 낼 때 한 10개까지는 조금 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9개 정도에서 10개 사이 정도 목표하셨던 분들이 한 8개쯤 맞으셨으면 그래도 잘 보신 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필 지구과학이 난 진짜 전략이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면 전부 지구과학이 전략 과목이실 거예요. 변리사 공부에 있어서 자연과학에 지구과학이 전략 과목이 아닌 분은 없습니다. 점수 보면 아시겠죠? 이유가 있어요. 그 지구과학을 그러면 확실하게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구과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4개 거대한 학문이 한 과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질, 대기해양은 하나로 쳐버린다 하면 그 밖에 천문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문제가 그냥 골고루 나오는데 전부 다요. 그런데 그 제가 나눠드린 봉투에 넣어드린 그 내용 중에서 요거 한 장짜리 있죠. 어젯밤에 다시 한번 좀 만들어봤는데 이 표는 원래 제 요 기본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에 뒷페이지를 보시면 주황 색깔로 해놓은 자리 있죠, 아래쪽에. 네, 우린 최근 거에 제일 관심 많죠. 네, 최근 거 한번 볼게요. 23년도 작년 60회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제가 빨간 숫자로 해놓은 게 지질학 부분이에요. 빨간 색깔 글자로 해놓은 게. 제 교재에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는데 1장은 다 섞여 있고 그리고 3, 4장은 지질학이에요. 합해보면 양이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3, 4장은 좀 조금씩 그렇게 들어있어서 봤더니 첫 장에 잡다한 내용 중에서 지질학 하나, 3, 4장에서 2문제, 1문제가 나왔다고 돼 있죠. 그렇게 해서 4문제가 지질학이 출제가 됐고 4문제. 그 밖에 대기과학에서 2, 해양에서 하나, 천문에서 4, 5, 6, 7, 8 맞죠? 3문제. 이렇게 작년에 나왔었고요.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도 1장에서 지질학 하나 나오고 심지어 3장과 4장에서 3문제, 2문제가 나왔어요. 지질학에서 6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드문해요, 이런 때는. 그리고 대기과학에서 겨우 하나, 해양학에서 하나, 천문학에서 나머지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지 늘 이러진 절대 않아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문제 그 출제 빈도가 433이 제일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결국 답은 뭐다? 다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부분도.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걸 그럼 알겠는데 지구과학이 이렇게 범위도 넓고 한데 어찌 보면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커다란 학문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교수님이 보통 2분이 들어가시는데요. 이번처럼 만약에 지질 교수님, 천문 교수님이 들어가셨다. 내 전공, 어차피 골고루 낼 거잖아요. 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전공 분야에서 결국 10문제니까 그중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는 조금 어렵게 내요. 그러면 요기 교수님, 유기 교수님 있으면 한두 문제씩 어렵게 되면 많이 어렵게 나와야 뭐 한 3문제 정도 좀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는 뭐 수능 2 정도 공부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 정도 들었으면 그러면 웬만큼 그렇게 하면 공부를 좀 했으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 안 하고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오지는 않고요. 공부했으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오니까 망했어도 대략 찍은 것까지 합해서 한 6, 7문제에 맞을 수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과학은 별리사 시험 자연과학 공부 중에 가장 뭐가 있는 과목이다? 가성비가 있는 과목이다. 뭐가 있는 과목이라고요? 가성비가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요, 가성비 좋다고 할 때 공짜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이 쉴 때 지구과학 그냥 뭐야 나는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해야 쉬워요. 하면 쉬워요. 쉽다라는 말이 그냥 막 술술술이 아니라 한 보람이 있게 점수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애를 많이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구과학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그렇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시되 여기서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싶은데 자, 수능을 다들 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능 지구과학 뭐 했어도 다 잊어버렸거나 나는 문과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구과학 제대로 안 가르쳤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좋은 학교 나오신 분, 심지어 과학고등학교 나오신 분도 이번 수석 가신 분도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은 별로 신경 안 썼다고 수업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수능은 당연히 커버를 하셔야 되는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데 근데요 가끔씩 막 공부하다가 난 정말 너무 잘 보고 싶어 수능책을 막 뭐 볼만한 거 없냐고 뒤져보시는 분 계시던데 수능은 우리랑 방향성이 달라요. 무슨 뭐 탐구하고 뭐 표 갖고 뭐 찾고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 거 풀다가 시간 낭비하실 시간이 없어요. 60분 밖에 안 주고 공부할 때도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여기 교재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여기 그냥 기본서 이렇게만 해서 보통 머릿말들 많이 이 저자가 어떤 취지로 적었는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고도 하시던데 앞부분에만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몇 장만 카피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본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책이고요. 근데 얘는 1장부터 5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향후야 이따가 뭐 여기 샘플 있는 책 가져온 거니까 뭐 열어서 이렇게 뭐 좀 내용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 각각의 이론들이랑 그리고 그 수능 내용들 같은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어떤 부분, 나올 만한 부분, 아니면 타 시험들에서 가끔 지구과학 중에서 잘 소개되는 부분들을 수축 이완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아예 볼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빼버렸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없는 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책 보셔도 좋아요. 뭐 다른 어떤 뭐 잡지도 보시고 다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지구과학이 100점짜리라면 그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지구과학은 끼케야 25점이에요. 그죠? 그냥 가성비 좋게 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에 제가 이왕이면 여러분 저도 옛날에 공부 조금 했었거든요. 별리사 공부. 지금은 안 해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 가장 가성비 좋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니까 적어도 지구과학만큼이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수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좀 안 나왔거나 안 나왔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들이 뒤늦게 쫙 나오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 가성비를 최대로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는 우리 전공 내용 중에 우리 수준에 나올 만한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깊숙이는 아니어도 보기 한두 개라도 막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를 수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엄청 자세하게 배워요. 한 3만 가지 배워요. 근데 지구과학 지식이 한 10만 가지 돼요. 7만 가지에서 나오면 짱돌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런데요. 이번 시험 문제도 그랬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알려드리는데 다 일일이 A는 B입니다 라고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A를 알면 A-A2- 그래서 B, B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번 시험 문제도 그렇게 해서 푸신 분들은 다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만큼 그 유추하는 방법들을 또 알려드리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한정이 있는데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알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여지껏 계속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일 처음 시작했던 2, 3년 빼고 계속 일타 강사였거든요. 아마 주변에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확실한 일타입니다. 애매한 일타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예, 다른 분들이 그냥 좋아하진 않았겠죠. 전부터 항상 제가 강의 평가를 하는데 강의 평가 해보면 전부 제가 늘 수업 목표로 삼는 게 시간을 확실하게 줄여드리는 거. 암기량을 대폭 줄여드리는 거. 100에서 90% 남게 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10%만 남겨드리는 거. 그게 가능할까? 지구과학이라서 가능해요.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이거든요. 이해만 잘하면 아주 최소한의 암기량만으로 머릿속에 핵심만 남겨서 풀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징그럽게 싫어하시는 천구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한 가지 문제 스타일, 한 가지 풀이 방식으로 다 풀리게끔 해드릴 거예요. 골치 아픈 부분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지질학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막 그 지질 연대표 나오고 막 우리나라 지질 막 뭐 정말 머리 뽀개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아주 미니멈의 뼈다귀에 해당하는 몇 가지만 그것도 외우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연상되게끔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험 보신 분 중에 시험 문제 풀다가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뭔가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로 그렇게 10%만 남는 느낌이다라는 강의 평가를 늘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여러분이 지구과학도 자연과학도 잘 보면 좋지만 나머지 법과목이나 다른 것에 시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강의의 취지이자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난이도는 그래서 수능과 당연히 포함하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문제 유형이. 그리고 전공 이론 중에서 일부가 포함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업 시간만으로 섭렵하실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한다. 그 밖에 제 그러면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은 그 전체 종합반 시간표에도 소개가 돼 있지만 저는 기본 오프라인 강의를 6월에 합니다. 6월에 아예 딱 정해놨죠. 거기 제가 그 기본 이론에서 요거가 제 강의 올해 계획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날짜까지 다 적혀 있는데 저는 일요일 날 제가 강의도 몰아서 하고 잠도 몰아서 자고 밥도 몰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강의 학원에 한번 온 김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온 김에 우리 8시간 정도는 들을 체력은 됩니다. 저녁에 노시고요. 9시 시작해서 1시까지 식사하시고 6시까지 그렇게 해서
2타임 일요일에 연달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2타임씩 4번 하면 8타임 끝나죠? 8, 4, 32 총 60분 기준으로 32시간 강의로 제 이 기본 교재 진도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 각 장별로 기본 이론이 있고 플러스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원래 문제집이 아주 옛날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너무 정신없어 하시길래 문제 이론 배웠으면 바로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별로 이론과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가 다 들었으니까 꽤 양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이론 있고 문제도 충분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껄렁껄렁 쉬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 장별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저 뒤쪽에 마지막에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내 실력은 얼마일까요? 고난도 문제 모의고사 2회분 있고,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이론들을 너무 방대하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것만 오려갖고 쓰시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30년치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습니다. 해설도 다 들어있고요. 이걸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30년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인덱스까지. 인덱스가 엄청 상세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찾으면 없죠, 색이네. 그죠? 그런데 아마 찾는 거 다 있으실 거예요. 인덱스까지. 그렇게 해서 한 권 이 기본서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마치는데 이후에 이제 보통은 10월 말 정도에 10월 말에 별명 죽음의 강의라는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른 물리나 화학이나 하는 중급 강의라는 게 또 따로 있지만 지구과학은 이 시간으로 다 끝냅니다. 이게 기본 강의 하나고 다음에 이 강의가 하루에 끝나는 강의인데요. 저랑 같이 하루 죽어버리는 날이에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반 정도에 끝나는 강의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루 종일 제 목소리 듣게 되실 텐데 들리게끔 해드릴 거예요. 네, 이때는 결국은 어차피 정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반 강제로 어차피 정리할 거 저랑 같이 반 강제로 정리를 하는 날인데 실제로 이 강의가 이게 이름은 핵심 정리 플러스 문제풀이 강의라고 해요. 물론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말고는 이 강의는 특히나 기본 강의 당연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1차를 앞에 보셨었는데 2차가 안 돼서 다시 1차 보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강의 많이 이용하시고요. 요거를 이론을 들었더라도 실제로 막상 문제 풀려고 하니까 살짝 손이 부르르 떨린다. 지구과학 베이스가 너무 없다 이런 분들이 이 문제, 이 내용에서는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도 하면서 간단하게 찝기도 하고 다시 한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리마인드를 확실하게 시키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지구과학의 문제풀이 방식이 있거든요. 그 스킬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강의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르겠어 했다가도 핵심만 딱 빼다기만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라는 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만 나옵니다 라는 거, 그리고 혹은 이론에서 소개 안 되는데 문제에서만 가끔 나오는 그런 식의 특이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풀어봐야 알지, 안 그러면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강의라서 이렇게 두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이 두 강의가 둘 다 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 들어있었던 거하고 기출문제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섭렵해서 이 전체 이렇게만 딱 2타임 이렇게 듣고 나면 기본 강의랑 저 핵심 정리 하루짜리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지구과학에는 상당히 자신감이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고 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공부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물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일단 여러 과목 다 공부해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야 내 알아서 하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여러 그 의견을 모아보건데 일단 특히 지구과학에 있어서도요. 저 가끔 마치 남의 집 공부해 주는 것처럼 이론을 배운 다음에 문제를 여기 책이 문제가 많다고는 했지만 홀수만 풀고 저 한 번 봤어 이러시고 짝수만 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풀어야죠. 이 문제 하나하나 제가 다 그냥 분량 늘리려고 넣는 문제들 아니거든요. 다 문제 하나하나 이유가 있어서 뺄 거 다 빼고 다이어트 최대한 시킨 게 이 정도예요. 그런 건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론 한 번 했어요. 뭐 그냥 수업 시간에 듣는 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이것만 하면 실제 지구과학 내가 한 번 봤다라고 얘기할 거에 한 60%밖에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 문제까지 빠뜨리는 거 없이 한 번을 다 풀어야 뭐 고난도 문제 그런 거 빼더라도 여기 각 단원별 문제를 다 풀고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야 한 번 공부하신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물론 이론은 상세히 배우고 문제나 기출문제 중에 좀 이제 풀만한 것들만 뽑아서 해드리긴 하겠죠. 첫 번째 본인이 공부할 때,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우리 물화생지 하고 나면 한 바퀴 돌리고 나면 몇 개월 지나거든요. 법과목 주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를 만약에 주말에만 했다. 그렇게 해서 물리도 보통 뭐 한 2달 가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혹은 나는 물리를 매일 법과목만 하니까 머리 지진난다. 그래서 그냥 매일 공부 안 되는 시간에 아니면 조금 졸릴 때 그럴 때 물리를 1시간씩만 2시간씩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물리도 같이 법과목이랑 진도를 나가는 시기인 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 끝나는데 한 2달 걸린단 말이죠. 민법이랑 물리랑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학하고 생물하고 지구과학 했더니 벌써 여름이네. 그 지구과학 그렇게 한 번 본 다음에 그 다음 또 한 바퀴 또 돌아가려면은 또 몇 달 후에 지구과학이 그 다음 나타나요. 머릿속에 싹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첫 번째 면밀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요때 봤는데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 아니면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거 내가 그거 외우고 있나? 이런 거 두 번 다 연달아 틀린 문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서 안 외워지는 거 여기서 자꾸 틀렸던 거 그러니까 1, 2번이 세트, 3, 4번이 세트예요. 반복 학습하실 때. 다음 이제 5번째부터는 이제 정말로 뭐 며칠 안에, 하루 안에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로 빠진 거, 안 풀리는 거, 학원에 이제 막 모의고사 막 이런 거, 그런 문제 푸시거나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5번, 6번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부드리면 교재를 너무 늘리지는 마시되 일단은 제가 아까는 기본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자료 중에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필기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있었죠.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정리만 해드릴게요. 필기노트는 실제로 그 내용을 펼쳐보면 이 안에 글씨가 제 글씨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이 왼쪽은 다 공백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단권화용으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친하다는 그 수강생분이 작년에 1차를 시험을 다시 보실 때 이제 자연과학을 딱 이제 시험 보려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나 그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전부 다 이 책을 딱 꺼내놓고 막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고서 전부 다 박주혜 교수님 강의 들었구나 이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시간에 물리 막 화학 본다고 하면은 사실 뭐 머리에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냥 외울 거 내가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고 있나 아마 그때 시간에 확인하신 것 같은데 이 책은 여러분한테 2가지 효과를 만들려고 만든 필기노트예요. 하나는 제가 칠판에 늘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 그거 있었는데 민법 페이지 그 왼쪽 아래 거기 있었는데 그 레이아웃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뭐였더라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머릿속은 늘 뭔가 이 스크린샷을 찍고 있단 말이죠. 페이지를. 나도 모르게 제가 여기다 늘 그리고 썼던 게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금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제 글씨로 만든 거예요. 변리사 전체 학원 중에서 자연과학기론 강사님 중에 스스로 필기노트를 만든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래서 출판에 봤던 거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막 뭐 이상하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저한테 오셨는데 보니까 본인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거 갖고 몇 시간 까먹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강의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해보니까 저 그림까지 그리면서 뭐 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너무 버겁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나왔었거든요. 한 번 나오고 또 몇 번 지나다가 또 한 번 나오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개선해야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모여져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수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필기노트 굉장히 반응 좋았었어요. 네, 고생 안 하시게 해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시고 제가 그냥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일부러 필기노트에 보면 제가 거기 몇 페이지 그냥 샘플로 막 이렇게 출력해 드렸는데 막 괄호 넣기 같은 것도 해놨거든요. 정신 차리고 들으시라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려져 있던 그림 그리고 교재에 들어있었던 그런 방대한 내용이 필기노트에 아마 굉장히 요점 정리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서 이론 위주로 제가 그려놓은 거니까 이거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되 그 아까 필기노트에 있었던 요 왼쪽 페이지 빈 공란에는 이 필기노트에는 필기노트니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럼 자꾸 틀려도 자꾸 풀어도 틀리는 문제. 난 얘만 만나면 자꾸 정신이 없어. 이런 문제 있죠. 아니면 기출문제 중에서 이건 꼭 봐야 돼 나중에. 그런 거 여기다 오래 붙여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시간 안 들이고 단권화를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 많이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교재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난 좀 더 풀고 싶어 이런 분은 마지막 이거. 무슨 책장사 같지만 그냥 소개는 해드리려고요. 얘는 원래 모의고사 지구과학이라고 제가 정말 20여 년 동안 냈던 모의고사 문제 되게 어렵게 내거든요, 제가. 그 문제들을 모았던 문제집이 있었는데 너무 하이 레벨인 것 같아서 그걸 좀 문제를 추리고 솎아내고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단원별로 문제도 넣어놨고 그러니까 이 기본서를 보시면서 좀 그 다음 문제도 좀 풀면서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기 10문제씩만 풀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들 진도 나가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단원별로 일단은 문제를 넣어놓기도 했고 이렇게요. 제일 마지막에 뒤쪽에는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그렇게 해서 넣어놨으니까 다 풀지 않으셔도 되니까 풀면서 그때그때 기억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이거 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해설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모든 보기 전부 다. 2번이 틀렸는데 2번을 맞게 고치면 뭡니다 라는 것만 적어놨을 리가 없죠. 1, 3, 4, 5번이 왜 맞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따로 강의할 게 아니라면 책에 적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격이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라서 매우 상세하게 넣어놨으니까 아마 교재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수업을 활용하실 분도 안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본인 능력 되면 책에 충실하다면 책 보고 해도 돼요. 내 능력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강의만 들으라고 지금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신 내가 그래도 이왕이면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핵심은 뭐라고 할까? 효율을 얻으려면 그래 돈 좀 들이고 내 한 1,000만 원 쓰고 1억 벌어야지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공부 성향은 단과 스타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그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이렇게 짜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익숙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반도 아마 상당히 유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설명해 주신 연약해 보이시는 우리 대리님이 네, 김태현 대리님이신데 굉장히 착한 모드세요. 굉장히 성심껏 봐주셔서 종합반 듣고 계신 분들이 평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 수강생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막 굳이 종합반 저랑 관계 없거든요. 없는데 그분들이랑 따로 얘기하는 사석에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랬었고, 이 종합반 하게 되면 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뭐 그 있는 과목들을 듣되 이 진도 맞춰 아까 그 1년 스케줄 따라가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냐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거를 어차피 종합반 얘기가 듣긴 듣는데 뭐 온라인으로 난 요쯤에 들을 거야라고 이렇게 스케줄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생활 리듬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과목의 어떤 담당 교수님들이나 변리사님들한테 약간 좀 과목별 상담을 받는다든지 매니저를 두고 내가 뭔가 평가를 받으면서 관리를 받으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사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좀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과목의 일타 강사님은 윌비스에 다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 성향이 맞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시간 줄이시려면 윌비스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하셔도 아유 잘했다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야, 딴 데 다니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야 뭐 제 과목만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은 종합반 하시면 더 비용도 저렴하실 테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야 난 역시 단과야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딱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역시 만약에 필요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어차피 학원 강의하는 때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때 혹시 학원에 나오실 일이 있으시다라면은 같이 나와서 그때 뭐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저도 학원도 다른 교수님들도 변호사님들도 10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매년 1억씩 빨리 버실 수 있게 계속 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활개를 딱 펼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화학 선생님 오셨을까요? 아, 네. 화학 선생님이 다른 쪽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오시는 중이라 저보고 시간을 끌어달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하니까 또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나 잠깐만 보고요. 네. 마지막 한마디 더 보탠다면 이번에 그 친하다는 수강생 약간 사담이에요. 그 친하다는 수강생분이 저는 오픈 카톡방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게시판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대신 전 제와의 강의 평가만 믿을 뿐이에요. 제 수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강사분들은 안 들어있는 그냥 한 500명 정도 있는 작년인가 결성이 된 무슨 오픈 카톡방이 있으시대요. 근데 본인은 거기 멤버니까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1차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차 한잔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뭐 누구를 비방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실 분만 들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구과학을 막 공부하다 보면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지구과학 그냥 대강 외우고 어떻게 좀 짧고 싸게 할 수 없을까? 누구나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특정 학원에 아까 전에 이러면은 32시간이잖아요. 60분 기준으로 제 강의가요. 그나마 되게 타이트하게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10시간인가 만에 지구과를 정리해주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 얼추 그래도 뭐 8개나 9개나 9개나 10개나 웬만큼 점수를 받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성비 최고다 막 이랬었대요. 그런데 올해도 그러겠거니 하고 시험 보신 분들이 그 오픈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쪽 접고 야 제대로 누구 거 들어야 돼. 역시 누구밖에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저만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또랑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아셨죠? 제대로 하지만 가성비 좋게 배울 거는 배우고 가야 한다. 그런데 너무 요행이 건성건성 쉽게 가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필 지류를 밟는 수가 생긴다. 결국 다른 사람들 대비 더 여유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합격해서 빨리 2차 보자.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 도움이 이만큼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진짜 도움은 수업 시간을 같이 보면서 호흡하면서 여러분한테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과목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오늘 마저 설명 들으시고 또 이따 뭐 개별적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였습니다.